안녕하세요. 부천문해학교 해오름반 사회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교재는 10쪽입니다. 10쪽에 보시면 1. 기후와 생활.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으로 2. 기후와 생활 모습. 그 다음 학습 목표를 보시면 학습 목표 1. 기후가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한다. 우리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기후가 우리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후 특징이 반영된 우리의 전통 가옥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기후의 특징이 반영된 우리 전통 가옥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옥이죠. 우리의 전통 가옥, 한옥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밑에 생각 열기를 보면 서울 김장문화재, 김장이 나오죠. 그리고 오른쪽에 김장 시기가 나오는데 이거 조금 한번 보겠습니다. 네, 위쪽으로는 네, 북부지방이고 아래쪽은 남쪽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11월 20일, 조금 내려오면 12월 10일, 여기는 12월 15일, 점점 김장 시기가 어떻게 되나요? 늦어지고 있죠. 예, 늦어진다. 그래서 북쪽은 우리 좀 날씨가 춥죠. 북쪽은 좀 춥기 때문에 김장을 좀 빨리 합니다. 빨리 해도 괜찮아요. 김치가 쉬지 않으니까, 빨리 추워지니까. 근데 남부지방은 어때요? 날씨가 따뜻하기 때문에 김장 너무 빨리 하면 김치가 쉬겠죠. 그래서 남부지방은 김장을 늦게 합니다. 그래서 아래로 내려올수록 남쪽에 가까울수록 김장 시기는 늦어진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긴 겨울 동안 오랫동안 채소를 저장하고 먹을 수 있는 김장 문화가 발달했습니다. 요즘은 비닐하우스나 뭐 유리온실이 있지만 예전에는 겨울에 거의 농사를 못 지었죠. 그런 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채소를 겨울 동안 먹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 뭐 고민을 했겠죠. 그래서 김장으로 김치를 담궈서 겨울 내내 채소를 먹을 수 있는 방법이 김장 문화였던 거예요. 김장이었어요. 그래서 김장 문화가 발달했습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김장을 하는 시기가 달랐어요. 우리 위에서도 살펴보았지만 북부지방은 춥기 때문에 김장을 좀 빨리 했어요. 좀 빨리 해도 김치가 쉬지 않겠죠. 그렇지만 아래 남부지방은 따뜻하기 때문에 김장을 빨리 하면 김치가 다 쉬어서 못 먹을 수 있겠죠. 그래서 남부지방은 김장을 좀 늦게 했습니다. 추울수록 빨리 하겠죠. 그러면 날씨와 기후. 우리 날씨와 기후를 비슷하게 사용하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날씨는 그날 그날의 기상 상태를 의미하며 기후는 일정한 지역에서 오랜 기간 동안 반복되는 평균적인 기상 상태를 일컫는 말이다. 예를 들어서 뭐 북부지방은 춥다, 남부지방은 따뜻하다, 이런 것은 기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오늘은 날씨가 구름 꼈다가 비 왔다가 다시 맑았다, 이런 것을 날씨라고 해요. 맨날의 날씨. 그래서 날씨와 기후는 조금 다릅니다. 네, 그 다음 기후 특징과 생활 문화. 춥고 긴 겨울을 이겨내기 위해 우리 조상들은 채소를 저장해서 먹을 수 있는 김장 문화를 발달시켰다. 그래서 예전에는 비닐하우스가 없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런 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겨울에는 농사를 전혀 못 지었거든요. 그래서 채소를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김치를 담궈서 겨울 동안 먹을 수 있는 김장 문화가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겨울이 일찍 오는 북부지방, 추운 지방이죠. 겨울이 일찍 와요. 그래서 북부지방은 남부지방보다 김장 시기가 빨랐다. 빨리 해도 됐었죠. 추우니까. 그리고 음식의 간이 싱겁다. 싱겁게 해도 빨리 안 상하니까요. 추워서. 그렇지만 남부지방은 어때요? 김장 시기가 늦은 반면 늦게 해야 되겠죠. 빨리 하면 김치 다 시니까. 그리고 김장에 풍부한 식재료를 넣었으며 김장 빨리 상하지 말라고 여러 가지 젓갈류를 많이 넣죠. 남부지방은. 그리고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간을 짜게 한다. 날씨가 따뜻하니까 짜게 해야 음식이 빨리 안 상해요. 이 외에도 남부지방에는 소금에 절인 젓갈류가 발달하였다. 왜냐하면 짠 음식이 발달한 거죠. 소금이 많이 들어간 젓갈류가 발달했습니다.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네, 그래서 여기 새우젓, 김장김치 있네요. 맛있게 생겼죠. 그 다음 기후 특징과 전통가호. 기후의 특징에 따라서, 기후가 어떤가에 따라서 우리의 전통 가옥에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긴 겨울을 이겨내기 위해 온도를 발명하였다. 아궁이에 불을 떼서 방바닥을 따뜻하게 하는 난방시설이죠. 겨울을 나기 위한 난방시설이에요. 그리고 온돌은 음식을 조리하기 위해, 음식도 조리하죠. 불을 떼어서 아궁이에서 음식을 조리하기 위해 아궁이에서 피운 불의 열기가 방 안으로 퍼지도록 방바닥을 따뜻하게 하죠. 구들장으로 퍼지도록 하는 것으로 현대주택에도 적용되고 있다. 우리 현대주택도 방바닥 따뜻하게 하죠. 보일러가 지금은 보일러라고 하지만 이 온돌의 방법을 적용한 거죠. 방바닥을 따뜻하게. 서양 사람들은 방바닥 따뜻하게 하지 않아요. 그냥 난로나 히터를 트는 거죠. 공기를 따뜻하게 하지 그 사람들은 방바닥을 따뜻하게 하지 않습니다. 바닥을 따뜻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문화예요. 온돌 문화죠. 또 가옥을 남향으로 배치하고, 우리 남쪽이 따뜻하고 햇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전통주택은 항상 남쪽을 향하게 하고, 그 다음에 흙을 사용해서 겨울철 단열 효과를 높였다. 우리 벽을 흙담으로 했었죠, 예전에는. 그래서 겨울철의 단열 효과를 높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이것을 적용해서 우리 가끔의 시골에 황토방 만들잖아요. 그게 너무 좋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지혜로웠는지 알 수 있어요. 현대에도 우리 황토방을 만들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나라의 전통주택, 기와집이죠. 대청마루가 있는 전통 가옥입니다. 대청마루는 여름을 나기 위해서 필요한 시설이죠. 앞이 이렇게 다 트여 있어요. 앞이 다 트여 있고, 그 다음에 뒤쪽으로는 이제 문을 하나 내죠. 왜냐하면 뒤쪽까지 터놓으면 겨울이 너무 추우니까. 그래서 뒤쪽으로는 문을 내서 여름에는 문을 열어서 사용을 하고, 겨울에는 닫겠죠. 그래서 사방이 다 트이게 큰 넓은 마루를 만들어 놓은 것이 대청마루죠. 그 다음 중부와 남부지방에서는 습하고 더운 여름을 이겨내기 위해서 대청마루를 설치했는데, 여기서 중부하고 남부라고 했죠. 왜냐하면 북부지방은 너무 춥기 때문에 대청마루 하지 않았어요. 북부지방은. 그래서 중부와 남부에서만 대청마루를 설치를 했고, 여름에는 대청마루에 문을 들어 올려
뒤쪽으로는 문을 낸다고 했죠. 그래서 문을 들어 올려서 매달아 두어, 발 같은 거 이렇게 치고 매달아 두어서 바람이 잘 통하도록 했다. 그래서 시원하게 지내기 위해서 대청마루를 설치했습니다. 그 다음 생각 다지기. 네. 다음은 계절과 관련 있는 속담이다. 각 속담의 의미를 생각해보고 봄과 관련된 속담을 모두 골라봅시다. 여기 세 칸이 있죠. 네, 답이 세 개라는 거죠. 1번 꽃샘추위는 설 널거니 얼어 죽는다. 춥다는 거죠. 꽃샘추위도 춥다. 꽃을 샘내는 추위래요. 봄이 오면 꽃이 피겠죠. 그 꽃 피는 게 샘이 나서 추위가 다시 몰려왔다고 꽃샘추위라고 하죠. 그래서 꽃샘추위는 봄이죠. 근데 얼어 죽을 만큼 춥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봄과 관련된 속담이 맞습니다. 2번 봄추위가 장독 깬다. 장독이 얼어 터지도록 봄추위도 춥다. 이것도 봄추위라고 했으니까 봄과 관련된 속담. 3번 처서가 지나면 모기도 입이 삐뚤어진다. 모기도 힘을 못 쓴다 이 말이죠. 모기는 여름이죠. 여름에 있는 게 모기인데 처서가 지나면 이제 가을이죠. 가을이 처서는 가을이에요. 가을이 되면 날씨가 점점 서늘해지니까 이제 여름 모기도 힘을 못 쓴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가을과 관련된 속담. 4번 7월 장마 껌물 참외는 거저줘도 안 먹는다. 참외가 맛이 없는 거죠. 7월 장마. 이거는 장마니까 여름과 관련된 속담이죠. 이것은 여름입니다. 그 다음 5번 봄비는 쌀비다. 우리 봄에 비가 많이 와야지 뭐 할 수 있어요? 모내기 할 수 있죠. 예, 모내기. 그래서 봄비, 봄과 관련된 속담이에요. 그래서 1번, 2번, 5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 2번. 네. 네. 우리나라의 기후와 관련된 생활 모습으로 맞는 것에 동그라미 표해 봅시다. 우리나라 기후와 관련된 생활 모습.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1. 춥고 긴 겨울을 이겨내기 위해서 채소를 저장해 먹는 김장 문화가 발달했다. 맞는 말이죠. 춥고 긴 겨울 동안 먹기 위해서 채소를 김치로 만들어서 겨울 동안 먹었어요. 그 다음에 2. 남부지방은 따뜻한 지방이죠. 북부지방에 비해서 기온이 높아요. 그래서 음식이 상하기 쉽죠. 따뜻하니까. 그래서 간이 싱거운 편이다. 음식 상하지 않게 하려면 간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짜게 해야 되죠. 그래서 짠 편이죠. 남부지방은. 그래서 틀렸습니다. 싱겁다고 해서. 3번 긴 겨울을 이겨내기 위해 온도를 발명했다. 방바닥을 따뜻하게 하는 난방시설 맞죠? 우리 전통 가옥에는 온돌이 있습니다. 그 다음 습하고 더운 여름을 이겨내기 위해서 대청 마루를 만들었다. 북부지방은 안 만들었지만 중부 남부지방은 만들었어요. 여름을 시원하게 보내기 위해서 넓은 마루를 마련했죠. 설치했어요. 그 다음에 네, 정리. 지금까지 배운 것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서부터 배운 건요. 1번 우리나라는 대륙과 해양의 영향을 받아 기후변화가 나타난다. 대륙은 육지를 말하죠. 육지. 해양은 바다를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어디에 붙어 있나요? 북쪽에만 대륙에 붙어 있죠. 북쪽에. 그렇지만 동쪽, 서쪽, 남쪽은 어때요? 바다죠. 그래서 하나, 둘, 셋.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바다 쪽으로 튀어나와 있는 땅을 뭐라고 했죠? 반도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북쪽만 대륙에 붙어 있고 동쪽, 서쪽, 남쪽이 바다인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 국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뭐라고 하죠? 한반도라고 하죠. 한반도. 바다 쪽으로 튀어나와 있는 땅을 반도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한반도라고 합니다. 그 다음 2번. 최근에는 지구 온난화, 지구 전체의 기온이 올라갔어요. 여러 가지 공해 때문이죠. 이거 우리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큰일 났어요. 그래서 기온이 전체적으로 올라가서 그전에는 없던 이상기후가 나타나죠. 이상기후. 기후가 이상해진 거예요. 그래서 북극의 얼음덩어리가 다 녹아내린다고 하죠. 그래서 그 얼음이 녹은 물이 아래쪽으로 내려오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너무 추운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기후가 나타난다. 우리나라에도 우리나라 겨울에 사만사온이 있었죠. 삼한사온. 예전에는 사만사온이 있었어요. 예전 일이 됐어요. 이상기후가 나타나서 이 사만사온 현상이 없어졌죠. 사만사온은 3일은 춥고 4일은 따뜻하고, 이거는 찰한, 그 다음에 온은 따뜻할 온자죠. 그래서 3일은 춥고 4일은 따뜻하고 이런 사만사온이 있었는데 이 사만사온 현상도 지금 없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상기후가 나타난다.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그래서 세계가 힘을 합쳐서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죠. 그 다음 겨울에는 시베리아 기단에서 춥고 건조한 바람이 불어오고, 우리나라 겨울은 저쪽 러시아의 시베리아 쪽에서 바람이 불어와요. 시베리아 기단이. 그래서 춥고 건조한 바람이 불어오죠. 그래서 겨울이 추운 거예요. 그 다음에 봄에는 중국의 양쯔강 기단, 중국 쪽 양쯔강 기단의 영향으로 따뜻하고 건조한 바람이 불어온다. 그래서 우리 봄에는 중국 쪽에서 오니까 뭐까지 오나요? 황사까지 오죠. 네. 그래서 봄에 황사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중국의 그 사막에서 모래바람과 함께 그 다음에 오염된 공기까지 오니까 문제죠. 그래서 황사까지 오는 양쯔강 기단, 따뜻하고 건조한 바람이다. 그 다음에 4번. 여름에는 북태평양 기단의 영향으로 덥고 습한 바람이 불어온다. 그래서 우리나라 여름은 덥죠. 그 다음 가을은 일본 쪽 오호츠크의 기단의 영향으로 서늘하고 건조한 바람이 불어오죠. 그래서 가을은 시원하죠. 서늘하죠. 가을. 그 다음에 5번. 우리나라는 채소가 나지 않는 추운 겨울에도 채소를 먹기 위해서 어떤 문화가 발달했어요? 김장 문화가 발달했다. 우리 조상들의 어떤 지혜로운 모습을 알 수 있죠. 겨울에 농사를 지을 수 없어서, 채소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채소를 못 먹는데 김치를 담가서 김장을 해서 겨울 내내 채소를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 거예요. 그것이 김장 문화죠. 그 다음 6. 우리 조상들은 추운 겨울을 극복하기 위해서 온도를 만들었어요. 방바닥을 따뜻하게 하는 온도를 만들었고, 그래서 지금 우리 이 온도를 적용해서 우리 바닥을 따뜻하게 하는 보일러를 만든 거죠. 예. 바닥을 따뜻하게 하는, 현대에도 적용을 했어요. 현대주택에도 온도의 방식을 적용을 한 거죠. 그 다음에 더운 여름을 극복하기 위해서 대청마루를 만들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중부, 남부 지방에 대청마루가 있죠. 북부 지방은 춥기 때문에 만들지 않았어요. 여름을 시원하게 나기 위해서 아주 넓은 마루를 만들었다. 중부, 남부 지방이죠. 이렇게 해서
지난 시간, 이번 시간 배운 내용을 총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우리 기단에 대해서 제가 조금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좀 빈 공간이 있으면 좋은데 없어서 그냥 이쯤에서 한번 해볼게요. 네, 우리나라 지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나라 지도를 그렸어요. 우리는 북쪽만 어때요? 대륙에 붙어 있죠. 예, 대륙에 붙어 있어요. 치우겠습니다. 예, 이쪽이 대륙이죠. 땅이에요. 그 다음에 동쪽, 그 다음에 서쪽, 이 아래쪽, 이쪽은 남쪽이죠. 남쪽은 바다예요. 그래서 삼면이 둘러싸인 바다다. 그러면 우리나라 기후는 겨울부터 한번 볼까요? 이거 조금 치우고 봐야 되겠네요. 복잡해서. 네, 우리나라 겨울은 이쪽에서 바람이 불어오죠. 여기 겨울. 그래서 저쪽 북극 가까이 있는 시베리아에서 바람이 불어온다고 해서 시베리아 기단이라고 해요. 여기가 겨울이고요. 그 다음에 봄에는 이쪽에서 바람이 불어오죠. 이쪽에서 봄. 이쪽은 중국 쪽이에요. 그래서 양쯔강 기단이라고 하죠. 중국에 양쯔강이 있어요. 그래서 양쯔강 기단. 여기가 봄이고 겨울 봄. 그 다음에 이쪽이 여름이에요. 여름은 저쪽 북태평양 기단이죠. 조금 앞으로 당겨서 써볼까요? 네, 여기가 여름. 북태평양. 북태평양 기단이고 그 다음에 가을에는 이쪽에서 바람이 불어옵니다. 일본 쪽이죠. 오호츠크에. 오호츠크의 기단의 영향을 받아서 이거는 가을이에요. 가을. 그래서 겨울, 봄, 여름, 가을 이렇게 해서 이런 여러 가지 대륙에서 불어오는 시베리아 기단, 그 다음에 양쯔강, 그 다음에 북태평양, 그 다음에 오호츠크의 이런 해양에서 불어오는 이런 기단을 통해서 우리나라는 기후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 기후와 우리의 생활에 대해서 오늘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어요.